CentOS 7 설치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좀 나타나는 게 설치 요약인데요. 설치 요약을 보시면 이제 크게 현지와 소프트웨어, 시스템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건 날짜인 시간이죠. 일단은 랭귀지, 그러니까 한국어를 선택을 하시면 자동으로 이런 부분들은 맞춰집니다. 그렇지만 한 번씩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 보통 이제 그 레딧 계열 리눅스는 서버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시는 순간, 아까 말씀드린 언어를 선택하는 순간 지역에 이렇게 맞게끔 그 선택이 되는데 한글을 선택을 하셨지만 다른 지역에 사시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직접적으로 여기를 화면을 이렇게 클릭하셔서 이제 찾아서 가셔도 되고요.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에 지역 대륙별로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대륙에 따른 이렇게 도시들도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도시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되고, 직접 맞추셔도 되는데 일단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NTP 서버라고 되어 있죠. 그걸 사용하시는 경우에 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 기준이 되는 시간, 저희가 GMT UTC라고도 부르죠. 영국 시간 기준이 있죠. 여기가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GMT 플러스 9시간이죠. 영국이 0시인 경우에 저희는 오전 9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같은 여기 보시면 일본하고 지금 있죠. 여기가 파푸아 뉴기니까요. 아무튼 여기 같은 시간대에 쓰는 날 여기 이렇게 같은 표기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죠. 예,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완료 누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키보드 한국어로 되어 있고요. 키보드 요거는 아마 추가로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 요거는 설치한 이후에 설정하는 거 한번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어만 지원되도록 하시면 되고, 언어 지원 역시 선택을 하시면 돼요. 한국어 선택했기 때문에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설치, 프로그램 어떻게 설치할 거냐라는 거죠. 원래 저희가 제가 노트북에 찍다 보니까 스크린이 좀 작는데 크면은 이렇게 그냥 바로 한 번에 다 보일 텐데 좀 모니터가 좀 작다 보니까 약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설치 보시면 로컬 미디어라고 되어 있죠. 쉽게 말하면 CD롬이나 DVD 설치하는 경우 로컬 미디어 나타납니다. 물론 저희는 CD롬의 DVD 아닌데 IS 이미지 자체가 CD롬, IS 이미지 파일이라는 게 그 CD롬이라든지 DVD를 파일로 한 게 그냥 이미지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일단 로컬 미디어로 지금 설치하고 있다는 거고, 이렇게 눌러보시면요. 만약에 지금 이제 SR 제로라고 되어 있죠. 이게 CD롬 가상장치명이라고 보시면 되죠. 만약에 네트워크 설치한다라고 하게 되면 클릭하셔서 URL 입력하신다든지 하는 형태대로 가능하고요. 지금 저희는 로컬에 설치하기 때문에 혹시 네트워크 설치하시는 경우에는 선택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완료 누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잘 선택해야 될 게 요 설치입니다. 요 설치. 자, 이게 설치를 지금 채설치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채설치를 하시게 되면 엑스 윈도도 안 뜨고 딸랑 시커먼 화면을 만나실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저것 설치를 하시겠다. 특히 리눅스 마스터 같은 걸 공부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웹서버, 메일 서버, 특히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소스 컴파일도 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RPM-U 이런 것들, 메이크 유틸리티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최설치하시면 그런 것들이 전혀 또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패키지를 깔겠다라고 하게 된 프로그램들, 응용 프로그램들 깔겠다 하면 굉장히 어려우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바꿔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소프트 선택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최설치 기본 기능, 계산 노드냐, 인프라 서버냐 쭉 나옵니다. 일일이 다 제가 다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드리는 건 뭐냐? 그러면 여기 맨 밑에 보시면 개발 및 창조를 위한 워크스테이션.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요게 있어야 저희가 또 GC도 좀 필요하고 메이크 유틸리티 말씀드리지만 리눅스 마스터 하면 특히 이제 웹서버는 소스로 설치를 이제 하셔야 되거든요. 소스로. 소스 설치하게 되면 GCC 컴파일러 이것들이 필요한데, 특히 다른 걸 선택을 하시게 되면 추가 패키지 설치하시기가 굉장히 불편하세요. 그러니까 개발 및 창조를 위한 워크스테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선택하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거기 보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래픽 또는 컨텐츠 개발을 위한
워크 세션에 되어 있죠. 뭐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한다는 거. 뭐 잘못 여기 뭐 서버 기본 앱 서버 하게 되면 패키지들이 거의 없거나 아니면 엑스 윈도우가 깔리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세요. 원택을 해주시면 되고, 혹시 좀 뭐 개발을 좀 더 많이 하겠다, 이것저것 라이브러리가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뭐 오른쪽에 추가 개발 정도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저는 네, 뭐 이거는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저는 뭐 이것까지 해주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뭐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DNS 이런 것들은 뭐 리눅스만 할 때 필요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또 강의할 때 뭐 그 다른 영상으로 뭐 뭐 RPM, 소스 컴파일 뭐 이것도 지금 저희가 이어서 영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그때 뭐 깔을 설치하는 방법은 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개발 및 창조를 위한 워크스테이션 하고요. 네, 추가 개발 선택을 하시고 완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프트웨어 종속성 확인 중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저걸 선택했을 때 개발 및 창조를 위한 워크스테이션에서 지금 추가 개발 선택을 했잖아요. 네. 자, 그거 관련된 패키지들이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찾아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쪽에 이제 개발 및 창조를 위한 워크스테이션이라고 나타났죠. 예. 네. 요걸 바꾸신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시스템 영역 한번 봐보겠습니다. 솔직히 자동 파티션이라고 되어 있죠. 자동 파티션은 뭐냐면 사실은 이제 이 리눅스는요, 파티션 분할이 꼭 필요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파티션 칸막이를 치는 거거든요. 뭐 윈도우로 설명을 드리면 윈도우는 만약 내가 뭐 100기가짜리 하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100기가짜리를 윈도우는 드라이버라는 개념 있잖아요. C 드라이버, D 드라이버 이렇게 드라이버를 나눕니다. 그럼 내가 100기가를 그냥 전부 다 통으로 하나로 이렇게 쓰겠다. 파티션을 우리가 뭐 나누지 않는다는 표현을 쓰죠. 뭐 파티션 하나로 만드는 것도 파티션 한 개는 생성한 거라고 나눈 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뭐 100기가짜리 그 내가 디스크가 있는데 100기가바이트짜리 C 드라이브 하나를 만들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뭐 파티션을 그냥 하나로 생성한 거죠. 뭐 안 쳤다 하나로 생성 동일하다는 개념으로 보통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리눅스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 이제 두 개의 파티션이 필요합니다. 하나가 이제 뭐 리눅스가 성취되는 공간. 우리가 이제 리눅스 성취되는 공간을 이 슬래시로 표기를 하거든요. 이 슬래시가 뭐냐면 이 리눅스나 이제 리눅스가 이제 유닉스에서 파생된 운영체제입니다. 운영체제인데 이 슬래시 기호가 이 리눅스나 유닉스 계열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유닉스 계열 운영체제에서 최상위 디렉토리를 뜻해요. 그리고 이 슬래시 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디렉토리, 뭐 USR이라든지 뭐 VA라든지 뭐 이런 디렉토리들이 있고 그 밑에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배치하도록 돼. 쭉 US라는 밑에 뭐 로컬이라는 디렉토리가 있고 로컬이라는 디렉토리 밑에 이제 SRC가 있고 이런 구조, 이렇게 트리 구조 형태의 역반 뒤집어진 트리 구조 나무 모양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파티션 나눌 때 이제 슬래시라고 보통 슬래시가 리눅스가 설치되는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슬래시라고 지정하게 되면 리눅스가 설치되는 공간이 하나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압이라는 공간이 하나 필요해요. 수압. 네, 수압이라는 게 교환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수압이라는 건 뭐냐면 그 하드디스크 일부를요 램처럼 사용할 때,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이 리눅스가 유닉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근데 그 유닉스가 1969년에 개발돼서 이제 7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시절에는 램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뭐 램의 역할은 뭐 아시겠지만 램이 크다, 뭐 램이 4기가다라는 얘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응용 프로그램을 동시에 4기가만큼 실행할 수 있다는 거고, 내가 만약에 메모리가 1기가다라고 하게 되면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램의 역할이 뭐냐면 디스크의 역할은 이 프로그램을 설치한다든지 뭐 파일을 보관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거고요. 램의 역할은 뭐 워낙 잘 아시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컴퓨터 공부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그 실행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제가 보통 강의할 때는 디스크는 뭐 책장이라고 보통 표현하고, 그 다음에 램은 책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책상이 좀 넓으면 많은 책들을 필 수가 있겠죠. 네, 그런 공간. 즉, 뭐 램이 크다는 얘기는 동시에 많은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다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초기의 유닉스 시절에는 메모리가 상당히 부족해서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이 유닉스라는 체제가 다중 사용자 운영 체제고 멀티태스킹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프로세스가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 프로세스가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라는 뜻인데, 근데 이게 예측이 불가 서버로 쓰다 보니까 어떨 때는 뭐 10,000명, 몇십만 명 들어오기도 하고 뭐 몇천 명 들어오기도 하고 몇십 명 들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는
굉장히 많이 들어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많이 들어온 사람을 대비해서 메모리를 많이 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효율적으로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면 램은 항상 부족하고요. 디스크는 항상 공간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디스크의 일부를 램처럼 쓰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램이 1기가다라는 얘기를면 1기가다는 얘기면 프로그램을 1기가밖에 생각 못하는 거죠. 근데 이 하드디스크 일부 램처럼 예를 들어 여기를 2기가를 추가를 할당한 거예요. 그러면 3기가를 램이 있는 것처럼 쓴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는 실질적으로 이제 그 CPU가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1기가를 쓸 때 부족하다 그러면 일부를 내리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얘는 뭐 동시에 처리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여기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여기 있던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프로세스를 추가적으로 실행한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 내려간 녀석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 있던 녀석들을 내리고요. 여기에 있던 실제 물리적인 램에 있던 프로세스를 내리고 디스크에 있는 걸 올리는 형태로 해서 기존에 물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램 크기 이상의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등장하게 된 개념이 수압이라고 보십니까? 수압이 우리가 이제 이 영역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디스크 일부를 영역을 수압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즉 교환이 되는 영역이다. 라는 형태대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통이 이제 쭉 내려오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뭐 나중에 리눅스를 좀 더 공부해 보시면 금방 아시겠지만 최소 2개의 파티션을 나누도록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슬래시하고 이 수압, 그러니까 리눅스가 설치되는 공간 수압, 리눅스가 설치되는 공간인 슬래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상 메모리로 사용해야 될 수압 이 2개의 공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 파티션 설정하는 단계가 꼭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실무에서 이렇게 쓰진 않습니다. 이 2개만 나누는 게 아니고 나눠야 될 공간들이 있어요. 뭐 많이 권장하는 것들이 전통적으로 USR, 뭐 홈이라든지 요거는 이제 최상위 디렉토리 윗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홈이라든지 뭐 VAR, 뭐 TMP, 최상위의 TMP.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슬래시만 나눴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윈도우도요. 예를 들어 C 드라이브 윈도우를 설치하게 되면 C 드라이브에 보면 굉장히 많은 디렉토리들이 있습니다. 그게 한 파티션에 같이 설치되는 거죠. 리눅스도 마찬가지. 리눅스나 유닉스 계열도 그냥 슬러시를 지정하게 되면 슬러시 밑에 이제 이런 디렉토리들이 생겨. USR, 홈, VAR, 템프가 최상위 디렉토리 밑에 이제 그 1단계 디렉토리를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방 하나에 같이 그냥 생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네들을 파티션을 분할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독방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이 디렉토리들을 이제 파티션을 분할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처음 하신 분 이해가 안 되겠지만 용량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용량이 급격히 늘어서 디스크가 꽉 차게 되면 프로세스가 동작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경우를 방지해서 이제 분할을 하는데 뭐 처음부터 이제 개념 있으시면 이제 이거 많이 해보셨으면 분할하시면 좋겠지만 뭐 초보인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딱 요 2개만 꼭 필수적으로 최소한의 설정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그 파티션 분할이 꼭 필요한데, 그러니까 자동 파티션을 하시게 되면 이러한 작업들을 자동으로 다 해줍니다. 자동으로 다 해주기 때문에 솔직히 신경 쓰실 일은 없는데 이걸 자동으로 하게 되면 나중에 VA라든지 USL이라든지 이 용량이 좀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필요한 경우가 있는 그 적정 수준 이상으로 늘려놔야 되는데 그거 나중에 이제 그 변경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동 파티션 하게 되면 알아서 슬래시 수와 뭐 VA야 이런 것들을 나눠주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뭐 개인적으로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이라고 하시더라도 좀 수동으로 나눠보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60기가를 이제 그 지난 영상에서 가상머신을 정상적으로 생성하셨다고 하게 되면 아마 60기가를 할당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자, 60기가인데 일단 슬러시하고 수압이 필요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슬러시하고 수압. 자, 이제 보통 이제 일단 수압이 어느 정도 나눌 거냐가 관건인데 원래 이제 전통적으로 그 수압은요. 그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램의 2배를 할당하도록 되어 놨어요. 만약에 지금 저희가 뭐 가상 메모리가 뭐 만약에 램을 2기가 할당했다 그러면 물리적 메모리가 2기가다 그러면 램을 2배를 할당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게 최근에는 조금 맞지 않는 게 뭐냐면 뭐 메모리가 엄청 크다는 거예요. 최근에 서버들도 뭐 200기가, 300기가를 보통 낀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200기가를 꼈다 그러면 수압을 뭐 600기가, 1테라를 설정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최근에는 레드햇이 뭐 권장하는 뭐 그런 공간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뭐 2기가 이하는 뭐 램 2배로 해라. 뭐 2기에서 8기가는 램하고 동일하게 해라. 뭐 8에서 64기가는 뭐 뭐 0.5배를 해라. 또는 뭐 동일한 크기라. 이런 이제 그런 그 레드햇에서 이 리눅스를 만든 레드햇 회사에 권장하는 게 있고요. 64기가 이상은 뭐 작업 부하에 따라 결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런 권장하는 게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램이 뭐 보통 지금 2기가 정도 할당을 하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2기가로 할당한 경우에는 보통 동일하게 합니다. 2기가로 하는데 저희는 일단 4기가 하겠습니다. 뭐 크게 4기가 쓸 일은 아마 거의 없지만 일단 4기가로 할당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슬래시는 어느 정도 하냐면, 네, 대략적으로 한 뭐 50기가 해보겠습니다. 50기가. 50기가까지 필요하지 않는데, 좀 필요할 수는 뭐 늘어나지 않아요. 저희는 뭐 20기가 정도까지 데이터베이스 깔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뭐 50기가로 해보겠습니다. 요 파티션 문제는 제가 나중에 다른 영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영상으로 레드햇이라는 회사에서 권장하는 거랑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분석을 따로 한번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뭐 대략적으로 이제 뭐 이게 또 이게 기비바이트냐 킬로바이트냐 좀 더 다릅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대략적으로 한 5개가 남죠. 남는 공간 일단 두세요. 혹시 뭐 필요하면 뭐 레이드 LVM 테스트하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용량을 조금 남겨두는 거죠. 5, 6기가 정도 남겨놓고 하겠습니다. 일단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파티션은 리눅스에서는 꼭 반드시 분할을 하셔야 되는데 잘 모르 초보인 경우는 자동 파티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 조금 이제 수동으로 하는 것도 좀 익숙하셔야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동으로 하고 그러면 이제 공간 어떻게 나눌 거냐라는 거죠. 50대 50기가 4기가 그래서 대략적으로 6기가 이상이 남기도록 일단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동 파티션 설정 이 부분 한번 클릭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아마 가상 머신 정상적으로 만드셨으면 60기가 돼 있죠. 기비바이트가 있고 그냥 기가바이트가 있죠. 기비바이트는 1kb를 1024바이트로 계산하는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그리고 그냥 기가바이트는 1000으로 계산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가바이트로 하는 게 용량이 훨씬 더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또 트렌드가 기비바이트라고 부르거든요. 1024로 계산하는 건데 저희는 그냥 귀찮으니까 그냥 기가바이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제 나눠주시면 여기 60기비바이트라고 되어 있죠. i가 붙는 60기가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특수 디스크가 있는 경우, 이건 이제 원격 스토리지라든지 뭐 그런 형태의 를 쓰시는 경우에 뭐 선택을 해주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저희는 뭐 선택을 하지 않고 그 로컬에서 까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지금 디스크가 하나밖에 없기 여러 개 있으면 여기 쭉 나타납니다. 지금 뭐 기본값이기 때문에 그냥 기본값으로 체크박스가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밑에 보시면 이제 파티션 설정이 되어 있죠. 자동으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만약에 설정하겠다 라고 하게 되면 저희는 요걸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죠? 파티션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암호화를 선택하게 되면 이 접근할 때 뭐 암호화를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암호화 같은 걸 잃어버리시게 되면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암호화는 일단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단 디폴트 값으로 하시면 걸 권장하고요. 자, 일단 파티션 설정합니다. 이건 이제 이 파티션 설정한다는 게 뭐냐면 수동으로 직접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선택을 하시고 이렇게 완료를 누르시면 돼요. 자, 완료 그러면 자, 수동으로 파티션 설정하라고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다시 그래도 미련을 못 버리죠. 여기 누르면 자동으로 생성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렇지만 저희는 수동으로 하겠습니다. 자, 밑에 이제 보시면 이제 드롭다운 버튼으로 이렇게 메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자, 이 메뉴를 보시면 일단 표준 파티션이라고 나옵니다. 이 표준 파티션이 리눅스의 기본 파일 시스템을 이제 선택하는 거. 리눅스의 지금 기본 파티션이 XFS거든요. 이 파일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파일을 저장하기 위해서 구성한 시스템이에요. 이걸 또 여기서 설명하면 엄청나게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윈도우 같은 경우도 윈도우의 독자적인 어떤 이제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방법. 윈도우 같은 이제 NTFS라는 걸 쓰죠. 리눅스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EXT 시리즈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EXT2, T3, T4. 현재 CentOS 7은 기본적으로 XFS라는 걸 씁니다. 이것도 혹시 기회 되면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은
이 표준 파티션인 XFS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메뉴로 제공되는 게 이제 뭐 BTRFS라고 나오죠. 보통 비트리 파일 시스템이다. 뭐 버터 파일 시스템, 베러 파일 시스템 뭐 이런 게 약자로 보통 우리가 표기를 하는데 이 그러니까 BTR, 비트리, 뭐 버터 이 파일 시스템은 뭐냐면 스냅샷용이에요. 스냅샷. 그러니까 스냅샷이라는 게 뭐냐면 뭐 데이터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 특정 순간을 이제 딱 우리가 뭐 덤핑 뜬다고 해야 되나요? 딱 백업을 하려면 특정한 시점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그 특정한 시점을 포착하는 걸 우리가 스냅샷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최적인 어떤 이제 파일 시스템이 백업에 좀 강점이 있는 그런 파일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경우에는 뭐 BTR, FS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LVM은 이것도 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겠지만 이 LVM은 디스크 용량을 쉽게 말씀드리면 디스크 용량을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태. 보통 이제 이 앨범을 쓰는 경우에는 디스크 용량을 쉽게 늘리게 즉 뭐 디스크나 이제 파티션 용량을 좀 더 이렇게 쉽게 늘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보통 로지컬 볼륨 매니저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러니까 뭐 차륵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회 되면 이것도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뭐 만약에 내가 지금 특정 파티션을 10기가로 나눴는데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럼 디스크를 추가로 장착했어요. 내가 이거를 데이터 이전 없이 30기가, 40기가 늘리겠다. 그게 가능한 게 바로 이제 LVM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뭐 대용량 사이트 같은 거 LVM 많이 씁니다. 용량을 뭐 줄였다 늘렸다 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LVM 심프로비저닝이라는 게 또 보이시죠? 심프로비저닝은 뭐냐면 보통 이제 LVM은 물리적인 어떤 이제 볼륨의 크기가 정해집니다. 뭐 우리 일반 파일 시스템처럼 이 심프로딩은 뭐 그 가상의 크기를 실제 할당되는 크기가 아니고 가상적으로 이렇게 원하는 크기를 좀 더 좀 타이트하게 할당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심프로비전이에요. 역시 이것도 그러니까 보통 이제 LVM 같은 P라고 부르거든요. 1P가 뭐 4메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 더 작은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끔 만든 게 심프로비저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뭐 기회가 되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표준 파티션을 주시면 된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두 가지를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이 플러스를 누르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새 마운트 지점이 되어 있죠. 이게 이제 분할하고자 하는 파티션이라고 보시면, 분할하고자 하는 디렉토리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그냥 한번 하겠습니다. 이 마운트 지점 보시면, 뭐 슬러시, 부트, 홈, var, 스왑, 퍼스트, 바이오스 부트라고 되어 있죠. 사실 이런 것들을 나눠주기 권장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이오스 부트는 특별한 부트용이라고 보시기 때문에 저희랑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 슬래시를 선택을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슬래시. 자, 그 다음에 용량 아까 말씀드렸죠. 뭐 기비바이트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50기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50기가 저희 50기가로 하겠습니다. 마운트 추가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희가 50기가 했다고 하더라도 뭐 1024 계산되기 때문에 실제적인 건 46.57기비바이트로 줄죠.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약 46기가를 선택을 했다라고 나오고요. 그러면 밑에 슬래시 최상 인덱스를 보시면 용량, 그 다음에 포진 파티션이고 파일 시스템 XFS라고 되어 있죠. XFS. 여기 보면 이 T4, T3, T2는 옛날 리눅스 파일 시스템이고요. 수압. 이따가 저희가 나눌 거고요. 이 바이오스 부트는 말 그대로 특정한 부팅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어떤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뭐 기본 X8 용량은 아니고요. 다른 아키텍처에서 많이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VFAT는 뭐냐면 그 윈도우 예전에 98 이후에 쓰던 이제 FAT 파일 얼로케이션 탭 FAT32입니다. 이것도 역시 특별하게 어떤 뭐 부팅을 한다든지 공유할 때 쓰기 위한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뭐 저희한테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 기본 XFS 선택이 된 상태에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하나 더 나눠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플러스 누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파티션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돼요. 저희는 뭐 템플 위에 없는 건 입력하시면 되고 저희는 이제 일단 수압만 나누기 수압. 수압은 하드디스크 일부를 가상 메모처럼 쓴다고 말씀드렸죠. 4기가 일단 할당해 보겠습니다. 4기가 할당을 하시고 마운트 좀 추가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용량 조금 줄죠. 뭐
1024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럼 대략적으로 10기가 정도 남죠. 예, 이 정도는 남겨두시면 혹시 나중에 이제 리눅스 마스터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시게 되면 네, 뭐 레이드 LVM 테스트 하실 수가 있을 거거든요. 예, 그때를 대비해서 좀 남겨두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푸니파트 수업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러면 두 개 지금 나눠져 있는 상태고요. 만약에 별다른 뭐 수정사항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완료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완료. 자, 그럼 이제 포맷하냐고 되어 있죠. 포맷하는 거 초기화해서 모두 이제 형태를 갖추는 뜻이죠. 네, 다 지운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엑셉트 수압이고 파티션 두 개를 나온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SDD라고 되어 있죠. 보통 이제 저희가 이 디스크는 HD나 SDD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은 HD는 옛날 ID 타입이고 최근에 나온 뭐 그 디스크들은 SDA로 갑니다. 뭐 스커지라든지 스카시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는 그 다음에 시리얼 AT 보통 SATA죠. 아니면 최근에 이제 SSD 같은 거 전부 다 SDA로 잡힌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뭐 기회 되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변경사항 적용 보이시죠? 변경사항 적용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사용자 지정 파티션 설정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K덤프 나오죠? 이 K덤프 눌러보겠습니다. 이 K덤프는 여기 나오죠? K덤프는 커널 덤프 기술이라고 되어 있죠. 뭐 충돌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메모리 일부를 할당해서 이제 뭐 GDB나 그 디버그 도구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걸로 분석을 하는 그런, 물론 실제 서버를 쓰시거나 이제 그런 디버깅이 필요한 경우에, 그러니까 다운됐을 때 메모리 상태를 덤핑을 떠서 오류를 확인을,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했는지를 쉽게 확인하게 쓰는 게 K덤프예요. 자, 그렇지만 저희는 네, 이게 또 가뜩이나 메모리를 부족한 상태에 얘가 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안 하겠습니다. 여기에 KDF 화상에 보면 좀 체크박스 되어 있잖아요. 체크 되어 있잖아요. 이 체크 버튼을 체크 마크를 없애겠습니다. 없애셔서 완료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K덤프 비활성화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및 호스트명 설정되어 있죠. 예, 요거 한번 눌러보세요. 연결되어 있지 않다. 요거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걸 안 하시면 일단 설치한 이후에 네트워크를 쓰실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요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걸 하시게 되면 지금 버처박스 상태에서는 자동으로 지금 EN이 이제 이더넷 네트워크 약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버처박스 쓰는 경우에는 죄다 똑같습니다. P0S3라고 좀 되어 있을 거예요. 모델이 가상적으로 인텔 코퍼레이션 8254 EM 기가빌 이더넷 컨트롤러 이렇게 잡히면 그냥 P0S3 잡히고요. 만약에 뭐 물리적 휴tek하신다든지 뭐 장비에 깔게 되면 그 장비에 장착되어 있는 이더넷 카드에 따라 이름은 다 다릅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서버 운영하시면 이 이름을 호출하기 어려우니까 보통 우리가 ETH0, ETH1로 이렇게 엘리아스 별칭을 부여해서, 원래 이제 그 전 버전 CentOS 6버전에서는 첫 번째 랭카든 이더넷 0, ETH0, ETH 이렇게 컨트롤했거든요. 바꾸시는 게 좋은데 어쨌든 아마 이름은 이 부분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 자,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연결 해제됨이라고 되어 있어. 끔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이대로 두시면 나중에 설치한 이후에 리눅스에서 인터넷에서 외부망으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켜주셔야 돼요. 이렇게 켬으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버처박스에서 IP를 이렇게 받아옵니다. 10.0.2.15라고 이렇게 받아오죠. 네. 요거는 이제 그 Acress 그 네트워크를 이제 잘 아시는 분은 뭐 아시겠지만 Acress 사설 IP 대역으로 이렇게 배분이 됩니다. 배분이 돼.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두시는 거고, 사실은 실무에서 하실 때는 직접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네트워크 엔지니어가 만약에 서버로 설정하신다 그러면 IP를 직접 기입을 하셔야겠죠. 자, 그 작업까지는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키워주신 다음에 뭐 IP가 없을 거라고요. 그냥 켜지만 돼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면 밑에 설정을 누르셔야 돼요. 설정을 가셔서 지금 이전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중에 IP, 보통 아직까지 뭐 IPv6 쓰지 않고 지금 현재는 대부분 IPv4 기반으로 서버 운영하거든요. 그러면 이 IPv4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방식 보면 DHCP 되어 있죠. 저희는 DHCP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상황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뭐냐면 이 버처박스에서 저희가 지금 윈도우 기반의 버처박스를 깔고 그 위에 설치하다 보기 때문에 DHCP를 안 하시게 되면 외부로 안 나갑니다. 외부로 안 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쓰지만 만약에 실제 실무에 서버를 설치하시게 되면
IP를 네트워크 관리자가 줄 거라고요. 네트워크 엘리지어나 관리자가. 그러면 그 작업 알려드릴게요. 수동으로 바꾸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애도 누르시고 수동으로 바꾸시고 애도 누르신 다음에 IP 치시면 돼요. 예를 들어 203.247.50.223번 그 다음에 넷마스크 255.255.255.0 게이트웨이 주고 DNS 서버 주고 이런 식으로 가셔야 돼요. 게이트웨이는 2034.247.50.2라든지 아니면 253을 이렇게 주겠죠.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하는 방법만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이걸 하게 되면 저희가 인터넷 못 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자동으로 일단 두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원래는 이제 수동으로 가셔서 설정해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장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수동으로 하게 되면 바꾸시면 되는데 저희는 버즈박스 기반으로 실습하기 때문에 건드실 필요도 없고 건드렸다가는 인터넷을 쓰실 수 없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호스트 이름은 로컬호스트 높여야 되는데 저희가 일단은 웹서버, DNS 웹서버 구축하기 때문에 호스트 이름은 컴퓨터 이름을 쓰거든요. 보통 더블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더블. 저희가 웹서버도 구축을 하고 링스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웹서버, DNS, 메일 서버 이런 기본 서버들을 좀 설치를 하셔야 되고 지금 이번 과정에서도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하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더블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적용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현재 호스트 이름이 컴퓨터 이름입니다. 웹이면 더블, 메일이면 메일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웹서버를 좀 많이 쓰기 때문에 제가 더블을 줬고요. 도메인 있다 그러면 뒤에 옆에다가 더블 어떤 특정 도메인 links.co.kr, links.com 이런 식으로 주시면 되는데 저희는 도메인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실습할 때는 links.com, links.co.kr, DNS 서버도 이제 구축하게 되면 그때 또 도메인 관련된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호스트 이름 됐고 이제 적용을 누르셔서 현재 호스트 이름이 더블로 바뀌었다라고 하게 되면 위에 이제 완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완료. 자, 그러면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시큐리티 폴리시가 되어 있죠. 시큐리티 폴리시는 시큐리티 정책을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건데 만약에 기존에 있던 거 있으면 불러오거나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는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설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됐죠? 한 번 더 확인하시면 아시아 서울 한국이고 로컬 미디어 그리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개발 및 창조위원 워크스테이션 이 부분 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저랑 이제 추가적인 실습을 계속 이어나갈 때 안 되시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개발 및 창조를 위한 워크셋 선택을 해주시면 좋고요. 네트워크 연결은 요거는 사실은 한 번 더 물어보긴 합니다. 한 번 더 물어보긴 하지만 지금 확실히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되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준비가 됐다. 저랑 똑같다라고 하면 설치 시작 누르시면 돼요. 자, 그건 설치가 되고요. 자, 설치가 되고 패키지 수만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또 패키지가 또 다르면 또 나중에 또 영상을 보고 따라 하실 때 안 된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패키지 수만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패키지 수 보이시죠? 지금 2030개입니다. 2030개가 나타나서 설치 중이라고 하시면 제대로 한 겁니다. 자, 일단 설치하는 동안에 이제 또 두 개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루트 아무런 선택되어 있지 않고 어떤 사용자 생성되지 않다라고 되어 있죠. 자, 리눅스나 유닉스 계열은 이제 서버용 OS이기 때문에 관리자 계정이 정해져 있고 그 관리자 계정의 암호가 루트입니다. ROT. 소문자로 하셔야 돼요. 여기 대문자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소문자. 보통 이제 이 루트가 뿌리라는 뜻이거든요. 왜 관리자 계정? 윈도우는 관리자 계정이 관리자의 의미인 어드미니스트레이터입니다. 윈도우는 이제 관리자 계정이 죄송합니다. 영어를 잘 못 써서 이 펜을 쓰려니까 마우스를 쓰려니까 A입니다. 이게 AD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관리자란 뜻이에요. 관리자. 자, 근데 유닉스 계열은 관리자 계정이 루트의 뿌리. 왜 루트로 전달하는 거지? 약간 유닉스 계열은 약간 추상적이에요. 모든 계정의 뿌리가 된다고 해서 루트래요.
그리고 최상위 디렉토리 루트 디렉토리라고 부르거든요. 모든 디렉토리의 뿌리가 된다고 해서 루트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 관리자 계정은 소문자 R, 루트 ROT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그 계정을 암호를 설정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부분 누르셔야 돼요. 자, 그러면 희생 관리는 루트 계정을 사용합니다. 루트의 사용자 암호를 입력하시라고 되어 있죠. 자, 루트 암호는요. 근데 본인들이 관리하실 거면 뭐 자유롭게 하셔도 되는데 뭐 저희는 이제 영상이 이 가상머신 기반에서는 어차피 외부에서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쉽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CentOS이기 때문에 CentOS 아시죠? 저희 지금 CentOS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뭐 비밀번호가 입력되어 있지 않고 확인하려면 완료를 두 번 눌러야 되어 있죠? 해보겠습니다. 자, CentOS 하겠습니다. 시작하다고 나오죠? 예. 절대 실무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해킹 당합니다. 바로 해킹 당해요. 자, 그렇지만 뭐 가상 머신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CentOS. 그러면 밑에 메시지가 뜨죠? 입력하신 비밀번호가 너무 약합니다. 그죠? 아무 어떤 형식으로 사용자 이름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많이 쓰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확인하려면 그래도 되게 해주겠는데 대신에 두 번 누르라는 겁니다. 자, 완료 누르세요. CentOS입니다. 확인 완료 눌러볼게요. 한 번 더 누르라고 나오죠? 예, 완료. 자, 그러면 설정이 됩니다. 또 말씀드렸죠? 실제 실무에서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어떤 사용자 생성되지 않다라고 되어 있죠. 뭐 나중에 만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실무에서도요. 이 집중적으로 루트로 로그인하는 거를 대부분 이제 권장하진 않습니다. 저희는 이제 루트로 대부분 로그인할 거지만 영상에서는 자, 그렇지만 네, 그렇지 못한 상황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계정을 하나 만드는 걸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요. 이 상명에 이제 사용될 아이디를 쓰시면 돼요. 저는 이제 포세인이라는 아이디를 쓰거든요. 이렇게 POSEIN. 이거 밑에 사용자 이름을 지우셔도 되는데 그냥 두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추가로 사용될 관리자 계정 루트 이외에 아이디를 하나 더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세인을 설정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관리자 계정은 하지 마세요. 사용자 이름 32에 공개 없애야 된다고 나오죠. 관리자 계정 하시면 안 된다는 거 권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암호는 뭐 자유롭게 하세요. 자유롭게 8자로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암호 뜨죠? 네, 그냥 대충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급이 나오는데요. 고급은 뭐 홈 디렉토리 바꾼다거나 UID 값 바꾼다거나 그룹 막 이렇게 묵은 거 하거든요. 사실 이거는요, 설치한 이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취소 누르고 아이디만 쓰시고요. 암호만 지정해 주시고 완료 누르시면 돼요. 완료. 자, 그러면 그러면 기본적인 설정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마 지금 뭐 그 설치를 좀 하고 있는데 설치가 끝나면 뭐 퍼스트 부트라든지 한번 또 부팅하는 절차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기다리셔도 되고 뭐 기다리는 게 굉장히 지루하시면 영상을 한번 끊고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건 루트랑 그쵸? 요거만 좀 설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기다려 볼까요? 금방 될 것도 같고요. 그쵸? 네. 영상을 끊어야 될까요? 빨리 될 것도 같고요. 네, 거의 된 것 같습니다. 좀 기다려 보시죠, 뭐 그럼. 오, 예, 금방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이게 또 재부팅한 영상을 끊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작업 마무리되는 것까지 보고 영상을 끊으려고 잠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설치 자체는 그렇게 뭐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설정의 설치 후 작업이 좀 또 오래 걸릴 수도 있거든요. 패키지는 지금 설치가 다 됐는데, 아, 예. 아무래도 이게 또 얼마나 기다릴지 모르기 때문에. 예, 그러면 네, 일단 여기서 또 영상 한번 끊고요. 예, 또 설치가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